814번. 어느 도시에서 성인 2명과 청소년 4명의 버스 요금의 합은 6,600원이고 성인 3명과 청소년 2명의 버스 요금의 합은 5,900원이다. 청소년 1명의 버스 요금을 구하시오. 자, 버스 요금 합이 나오는데 인원수는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요금 합이 나오죠. 그러면 X, Y를 세워야 되는 거는 성인은 얼마고 청소년은 얼마고, 그쵸? 성인의 가격을 X라고 두고 청소년을 Y라고 두고, 그래서 2명 2X 플러스 청소년 4명이니까 4Y는 6,600원이 되겠고, 성인 3명인데 3 곱하기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X1 더하기 청소년 2명 곱하기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Y1을 곱한 거의 합은 5,900원이다. 그래서 연립으로 문제를 풀어서 한 명의 버스 요금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Y 값을 구하면 돼요. 그래서 Y 값은 1,000원이 나오는데, 그래서 해보면 되고, 815번도 해보면 되고, 816번도 어려운 게 없어요. 자, 표를 보면 얘가 지금 주문한 사람 1번은 딸기맛 2개, 초콜릿맛 1개 주문해서 7,000원. 그 다음 주문번호 2번 사람은 바닐라맛 2개에서 3,000원. 주문번호 3번 사람은 딸기맛 3개에서 3개랑 초콜릿맛 2개에서 11,500원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지아가 딸기맛 1개랑 바나나맛 1개를 주문했을 때 지불해야 되는 금액을 물어보는데, 딸기맛 1개 가격을 딸기맛 1개 가격과 바닐라맛 1개 가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여기선 지금 그 낱개의 가격을 주고 있지 않아요. 근데 바닐라맛 2개가 3,000원이라는 거는 이제 바닐라맛 1개는 3,000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딸기맛과 초콜릿맛 있는 얘를 갖고 식을 세워서 그 딸기맛의 그 가격을 알면 되죠. 딸기맛의 금액을 X로 두고 초코맛의 금액을 이제 Y로 둬서 딸기맛 2개 곱하기 X 더하기 Y는 7,000원, 3 곱하기 딸기맛 개수인 X1 더하기 2 곱하기 초콜릿맛 개수, 초콜릿맛 가격인 Y는 11,500원.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워서 그 X 값을 구해주면 돼요. 그쵸? 그래서 구하면 되고, 자, 얘도 이제 좀 그 난이도가 그 쉬운 거예요. 이 정도는 이제 풀어야 되는 난이도죠. 자, 개와 닭이 총 7마리가 있대요. 그래서 개와 닭의 다리수의 합이 42일 때 닭은 몇 마리인가? 이제 식을 어떻게 세울까요? 총 17마리 있고 다리의 합이 42이다. 자, 닭은 몇 마리인가? 그럼 닭이랑 개를 X, Y 마리 이렇게 세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개의 그 수를 X, 닭의 수를 Y로 두고 식을 세우면 돼요. 그렇죠? 자, 820번. 820번도 성냥개비 36개를 모두 사용하여 성냥개비 1개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과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한다. 정삼각형과 정사각형을 합하여 10개를 만들 때 만들어지는 정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성냥개비가 36개가 있는데 얘네를 가지고 정삼각형과 정사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정삼각형과 정사각형을 만드는데 총 10개를 만든대요. 10개. 그러면 일단 개수를 그 정삼각형 얘 개수를 X로 두고
정사각형 개수를 y로 두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를 x 플러스 y를 하니까 얘가 10개가 된 거죠. 그리고 성량갭이 36은 뭐죠? 한 개당 3개씩을 쓰죠. 정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성량개비를 3개씩 쓰죠. 그 한 변이 세 변이 있으니까 정사각형은 4개씩 쓰고. 그러니까 자 3x 플러스 4y가 36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를 갖고 연립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어려운 거 없고 821번. 송이와 준수가 가지고 있는 볼펜은 모두 33자루다. 송이가 준수에게 볼펜 5자루를 주었더니 준수의 볼펜 수는 송이의 볼펜 수의 2배가 되었다. 처음에 준수가 가지고 있는 볼펜은 몇 자루인가? 자,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볼펜은 33자루래요. 그러면 송이가 가지고 있는 볼펜 수는 볼펜 수를 x로 두고 그 다음 준수가 가지고 있는 볼펜 수를 y로 두면 됐죠. 그쵸? 그래서 얘네를 더한 게 33자루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송이가 준수에게 볼펜을 5개를 줬더니 그러면 송이는 볼펜이 x개에서 5를 빼주게 되죠. 그 다음 준수는 볼펜이 5개가 더 생겼으니까 y에다가 플러스 5가 되겠죠. 이렇게 됐더니 준수의 볼펜 수는 송이의 볼펜 수의 2배가 되었다. 준수의 볼펜 수가 송이의 볼펜 수의 2배. 그럼 송이 볼펜 수의 2배를 해주면 되겠죠. 준수의 볼펜 수는 이렇게 끊으면 돼요. 준우의 볼펜 수는 송이의 볼펜 수의 2배다. 그쵸? 처음에 준수가 가지고 있던 볼펜은 몇 자루인가?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앞에 나온 내용과 같이 이 문제에 한글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얘네를 가지고 연립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연립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x는 16, 그럼 y는 17. 그래서 처음에 준수가 가지고 있는 준수는 y니까 17자루. 자, 나이 문제가 나오는데 나이는 이제 현재, 과거, 미래를 잘 식을 세우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 나오는 한글로 써져 있는 걸 식으로 잘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식을 이제 잘 세우면 되는 내용이에요. 822번. 현재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의 합은 60살이고 10년 후에는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2배보다 5살이 많다고 한다. 현재의 아들의 나이는? 자, 현재 아버지 나이를 x로 두고 아들의 나이를 y로 두고 현재 그 더하면 60살이다. 자, 10년 후면은 뭐죠? 나이는 10살이 먹죠. 그쵸? 그걸 꼭 이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10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가, 그럼 아버지의 나이는 지금 현재보다 10살이 더 많아지겠죠.
10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 아들도 나이가 10살이 더 먹었겠죠.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2배보다 5살이 더 많다. 현재 아들의 나이는, 그래서 y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얘네를 연립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y는 이제 15가 나와요. 그래서 답은 4번. 넘겨서 824번. 현재 삼촌의 나이는 민수 나이의 2배이고 8년 전에 삼촌 나이가 민수 나이의 6배였다고 한다. 현재 삼촌과 민수 나이의 합을 구하라. 현재 삼촌 나이를 x로 두고 현재 민수 나이를 y로 둘게요. 그래서 현재 삼촌 나이는 민수 나이의 2배이다. 그렇죠?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 그리고 8년 전에는, 그러면 지금보다 마이너스 8이 되겠죠. 8년 전에 삼촌 나이는 x-8은 민수도 8년 전에는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래서 삼촌 나이가 민수 나이의 6배였다. 이렇게 식을 세워서 대입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x-8, 6y는 이렇게 되죠. 요 x 자리에다가 이 y를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x는 이제 10이 나오고, x가 10이 삼촌 나이죠. x가 10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y가 10이 나오겠죠. 얘가 지금 계산을 해봐야 되네요. 그러면 2y-8은 6y는 48. 그래서 얘가 넘기면 4y는 40. 그래서 y는 10. 그래서 민수의 현재 나이는 10살. 그럼 삼촌 나이는 2배니까 20살이겠죠. 합은 그럼 30살. 825번. 할아버지의 나이는 아버지 나이보다 27살이 많다고 한다. 할아버지가 아버지 나이였을 때 아버지는 현재 동진이의 나이보다 6살이 많았고, 지금부터 5년 후에는 할아버지의 나이가 동진이 나이의 5배보다 8살이 많아진다고 한다.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자, 할아버지 나이는 아버지 나이보다 27살이 많고, 할아버지가 아버지 나이였을 때, 27년 전을 얘기하죠. 자, 아버지를 x, 아버지 나이. 현재 아버지 나이를 x라고 두고, 동진이 나이를 y라고 두고. 그럼 할아버지 나이는 어떻게 되죠? 할아버지 나이는 아버지보다 27살이 많다고 하니까 27 이렇게 되죠. 할아버지가 아버지 나이였을 때 27년 전에
아버지는 현재 동진이 나이보다 할아버지가 아버지 나이였을 때 아버지 27년 전에 아버지 나이는 그럼 x-27이었겠죠. 아버지는 현재 동진이 나이보다 현재 동진이 나이는 y죠. 현재 동진이 나이보다 6살이 많았다. 그리고 지금부터 5년 후에는 할아버지의 나이가 지금부터 5년 후에는 할아버지 나이는 5년이 더 먹게 되죠. 그쵸? 할아버지의 나이가 동진이 나이에 동진이도 그럼 5년 후면 5살이 더 먹죠. 5년 후에는 할아버지 나이가 동진이 나이에 5배보다 8살이 더 많아진다고 한다. 그래서 얘를 한글을 이렇게 문자로 쓰고 문자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야 되고 x, y를 뭘 세워야 될지. 왜냐면 3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만약에 위의 문제는 이제 쉬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x, y를 해야 되는 게 2개씩 밖에 안 나오니까 바로 하나는 x, 하나는 y를 넣으면 됐는데 지금은 3명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는 아버지 나이를 물어보고 있고 할아버지 나이는 아버지 나이랑 비교를 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나이를 x로 두고 할아버지 나이는 그 비교된 x 플러스 27로 놨어요. 그리고 이 나와 있는 문제의 그 한글을 이렇게 문자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면 자, 요 두 식을 정리하면 얘가 되고 얘가 되고 그래서 얘네를 이제 빼주고 정리를 하면 y는 8 x는 대입을 하면 이제 41 답은 3번.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아버지 나이는 41세. (826번) 자, 이 비율 문제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비율 문제는 자, 비율 문제 한번 볼게요. 어느 산악회 전체 회원은 38명이다. 이번 산행에서 남자 회원의 2분의 1과 여자 회원의 4분의 1을 참가하여 모두 14명이 등산하였다. 이 산악회의 여자 회원 수를 구하시오. 자, 문제가 이제 연립방정식의 내용보다 이제 분수 내용을 더 잘 이해해야 식을 세울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비율이라는 거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내용은 이제 분명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산악회 회원은 38명인데 남자 회원과 여자 회원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가 근데 그 중에서 참가한 남자 회원과 여자 회원이 총 14명. 그럼 식은 어떻게 세우죠? 일단 전체 회원이 38명이다. 그렇죠? 남자 회원을 x로 두고 여자 회원을 y로 둬서 x 플러스 y는 38이다. 식을 하나 세워놓고 그 다음 남자 회원의 2분의 1 그러면 남자 회원이 몇 명 중에 곱하기 2분의 1이 되죠. 그 2분의 1과 여자 회원의 y 곱하기 4분의 1이 총 14명이다. 그래서 이렇게 2분의 1 x 플러스 4분의 1 y는 14다. 두 가지 식을 세워서 계산을 해주면 돼요.
여자 회원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y 값을 구하면 되죠. (827번) 어느 지역의 주민자치회에서는 CCTV를 설치하는 안건에 대하여 참석자의 80%가 찬성하였다. 찬성한 사람이 반대한 사람보다 12명 많았다고 할 때 참석자는 몇 명인가? 자, 참석자가 총 전체인데 참석자의 80%가 찬성을 했대요. 찬성한 사람이 반대한 사람보다 12명 많았다. 자, 찬성한 사람과 반대한 사람. 그러니까 전체 참석자는 이제 찬성한 사람과 반대한 사람 딱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찬성한 사람과 반대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니까 얘네를 X, 찬성한 사람을 X, 반대한 사람을 Y명으로 놔야 되겠어요. 그쵸? 그럴 때 참석자의 80%가 찬성하였다. 찬성한 사람은 X는 전체 참석자는 X 플러스 Y인데 얘네의 100분의 80%가 찬성했다. 그쵸? 찬성한 사람이 반대한 사람보다 12명이 많았다. 그럴 때 참석자는 몇 명인가? 참석자는 X 플러스 Y죠. 그래서 무효나 기권은 없다.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면 돼요. 자, 계산을 해볼게요. 자, 요 x에다가 얘를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도 되고 뭐 각각 연립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식을 세워도 되고. 자, 얘를 넣어서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 좀 이상하게 계산을 해서 보지 말고 여기를 볼게요. 자, 요 계산이 맞는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대입을 했어요. 요 x자리에다가 y 플러스 12를 대입을 해서 얘가 됐죠. 얘를 계산을 하면 y 값이 4가 나와요. 자, y 값이 4가 나오고 그럼 x 값은 16이 나오죠. 그래서 참석자는 16 플러스 4, 그래서 20명. 자, 계산은 뭐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면서 이제 계산을 해서 조금 정신이 없는데 여기서 계산을 이렇게 하면 돼요. 대입을 해서. (828번) 선원의 반 학생은 45명이고 이 중 남학생의 75%와 여학생의 84%가 안경을 썼다. 이 반에서 안경을 쓴 학생은 전체의 80%일 때 안경을 쓴 학생. 자, 근데 이 문제를 보기 전에 아까 그 문제를 잠깐 더 보면 아까 전에 이 문제에서는 그 찬성한 사람 X, 반대한 사람 Y 이렇게 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푼 이유는 얘가 연립방정식 활용이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문자를 두 개를 뒀는데 꼭 문자를 이렇게 x, y로 안 둬도 돼요. 그럼 더 빨리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자, 찬성한 사람이 반대한 사람보다 12명이 많았다. 그래서 그 반대한 사람을 x로 둔다면 찬성한 사람 반대한 사람보다 12명이 많으니까 찬성한 사람은 x 플러스 12명이 되겠죠. 그러면 y가 없이 x만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대입을 해서 번거롭게 할 필요 없이 처음부터 계산이 다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찬성한 사람이 10이다. 그래서 얘는 찬성 전체 안건에 대하여 참석자의 80%가 그럼 전체 참석자는 x 플러스 12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한 사람, 찬성한 사람 두 분이니까. 그래서 얘가 2x 플러스 12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얘를 다른 풀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더 편해요. 그래서 그냥 문제를 보자마자 반대한 사람 x, 찬성한 사람은 반대한 사람보다 12명이 많다고 하니까 이렇게 두고 전체 참석자는 얘네의 둘의 합일 거죠. 그렇죠? 2x 플러스 10이에요. 문제에서 참석자의 80%가 2x 플러스 12에 100분의 80이 찬성하였다. 찬성자다. 얘가 x 플러스 12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를 계산하면은 더 쉽죠. x만 들어가 있는 식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줘도 이제 답이 똑같이 나요. 자, 다시 이 문제로 돌아가서 828번. 선운의 반 학생은 45명이고 이 중 남학생의 75%와 여학생의 84%가 안경을 썼다. 이 반에서 안경을 쓴 학생이 전체의 80%일 때 안경을 쓴 남학생을 구하시오. 자, 45명이고 전체는 남학생, 여학생 그래서 전체가 45명인 반에서 이 중에 남학생을 X명이라고 두고 여학생을 Y명이라고 둘게요. 그래서 남학생의 75%와 여학생의 85%가 안경을 썼다. 얘는 그러면 X 플러스 Y가 45명이겠죠, 일단. 안경을 쓴 학생을 가지고 식을 세어보면 X 곱하기 100분의 75 그 다음 더하기 Y 곱하기 100분의 84가 안경을 썼는데 이 안경을 쓴 학생은 전체 학생이 45명인데 거기에 100분의 80이다. 80%다. 그래서 이렇게 식이 두 개가 나왔어요.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죠. 얘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x가 이제 20이 나와요. 그럼 이 20은 뭐죠? 이 20은 남학생의 수. 근데 문제에서 안경을 쓴 남학생 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안경을 쓴 남학생 수는 남은 20명에 이게 남학생이죠. 20명에 곱하기 100분의 75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얘가 답이 끝난 게 아니라, 그래서 얘까지 계산을 하면 15명. (829번) 정훈이는 가지고 있는 돈의 2분의 1을 내고 세훈이는 가지고 있는 돈의 3분의 1을 내서 10,000원짜리 물건을 샀다. 정훈이와 세훈이의 남은 돈을 비교했더니 정훈이가 1,000원이 많았다. 세훈이가 처음 가지고 있었던 금액은 얼마인가? 자, 처음 가지고 있는 금액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기서 처음 가지고 있었던 금액을 이제 정훈이를 X로 두고 세훈이를 Y로 둘게요. 그래서 정훈이는 가지고 있는 돈의 2분의 1을 냈고 가지고 있는 돈 X1의 2분의 1이죠. 곱하기 더하기 세훈이가 가지고 있는 돈의 3분의 1을 내서 10,000원짜리 물건을 이제 같이 산 거예요. 정훈이와 세훈이의 남은 돈. 자, 남은 돈은 어떻게 되죠? 남은 돈은 2분의 1 X 3분의 2 X가 되죠. 그렇죠? 남은 돈을 비교하였더니 정훈이가 1,000원 더 많았다. 그러면 정훈이와 세훈이의 남은 돈, 정훈이 돈에서 세훈이 돈을 빼서 얘가 1,000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 문제, 이 부분 정훈이가 남은 돈을 비교할 때 정훈이가 1,000원 더 많았다. 그쵸? 얘를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자, 정훈이가 1,000원 많았다는 얘기는 정훈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세훈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뺐더니 1,000원이라는 얘기고, 그쵸? 그것도 알아야 되고, 분수로 지금 표현하고 있을 때 남은 돈을 2분의 1을 쓰고 남은 돈은 2분의 1이고 3분의 1을 쓰고 남은 돈은 3분의 2라는 걸 알아야 되죠. 그쵸? 그래서 세훈이가 처음 가지고 있었던 금액은 얼마인가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얘네 둘을 이제 연립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얘네 둘을 연립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자, 이렇게 여기다 6을 곱하고 여기다 6을 곱했죠. 그렇죠? 그래서 y는 9,000원. 세훈이가 처음 가지고 있었던 돈은 y 값이니까 9,000원이 답이죠. 자, 도형 문제가 나와요. 도형 문제. 자, 둘레의 길이가 24cm인 직사각형이 있다.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2배로 늘리고 세로의 길이를 4cm 늘렸더니 둘레의 길이가 42가 되었다.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둘레 길이가 가로 더하기 세로 곱하기 2라는 거죠. 그쵸?
자, 가로를 x라고 두고 세로를 y라고 두는 거예요. x 플러스 y가 10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12. 얘 반. 그쵸? 최대한 수를 이제 작게 놓으면 이제 계산이 편하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를 2배로 늘리고, 어떻게 해요? x 곱하기 2. 그 다음 세로 길이를 4cm 늘렸더니 얘는 플러스 4. 그렇죠? 얘는 2배로 늘렸다. 그러면 곱하기 2. 세로 길이 4cm 늘렸다면 플러스 4죠. 얘만 주의해주면 돼요. 얘는 플러스 4. 얘는 곱하기 2. 그렇죠? 둘레의 길이가 40이다. 그러면 x 곱하기 2. 그 다음 플러스 y 플러스 4. 얘가 지금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합인데 얘가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42가 아니라 21이어야 되죠. 그쵸? 얘만 주의해서 풀면 돼요.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그게 답이 나오죠.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각 C가 50도이고 각 B의 크기는 각 A의 크기의 3배보다 10도만큼 크다. 이때 B의 크기는. 자, 이 문제는 이제 꼭 연립방정식으로 x, y로 꼭 식을 미지수를 2개를 안 놔도 돼요. 그럼 각 B의 크기는 각 A의 크기의 3배보다 10도 크다. 10도만큼 크다. 얘를 바로 그냥 하나로 문자로 쓸 수 있으면 x, y를 굳이 넣어서 식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풀 필요가 없어요. 아까 827번과 같은 거죠. 그래서 자, 어디 둘 중에 하나를 x로 놓고 놓으면 되는데, 자, 요 작은 각도 a를 x로 둘게요. a도. 그러면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b의 크기는 a의 크기의 3배보다 10도만큼 크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따로 식을 세울 필요가 없이 얘를 바로 이제 넣어서 구할 수가 있고, 자, 얘는 이제 삼각형이에요. 그럼 삼각형은 각이 3개의 각이 크기가 180도죠. 자, 그러면 A 더하기 각 B 더하기 각 C는 180도가 돼야 되고, 그래서 각 A가 X도, B는 X도 곱하기 3 플러스 10도, 그 다음 C는 이제 여기서 50도라고 했으니까 50도, 이제 이렇게 되죠. 얘가 180도다. 이제 이렇게 풀면 돼요.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얘가 4x, 그 다음에 얘는 60. 그래서 x는 30도가 되고, x가 30도라는 건 a각이죠. 그러니까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각 b는 30도 곱하기 3 더하기 10. 그래서 100도가 돼요. 832번은 사다리꼴인데 아랫변의 길이가 윗변의 길이보다 3cm 더 길다. 그러면 아랫변의 길이를 윗변의 길이랑 이제 비교해서 놓는 거야. 윗변의 길이를 x로 놓고 아랫변의 길이는 윗변 길이보다 3cm 더 길다고 하니까 x 플러스 3으로 놓고 계산하면 돼요. (833번) 길이가 65cm인 끈을 남김없이 사용하여 정삼각형과 정사각형을 하나씩 만들었다.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의 2배보다
5cm가 짧다고 할 때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자, 한 변의 길이가 나와요. 자, 65cm인 끈을 갖고 이제 정삼각형과 정사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나오죠. 얘를 비교를 해주고 있어요. 얘도 문자를 하나로 만들어서 풀 수 있어요. 자, 여기 문제는 꼭 연립으로 안 풀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이어서 연립이 아니게 문제를 풀어볼게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에 정사각형의 길이를 그러면 x라고 둘게요. 그러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의 2배보다 5cm가 짧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럴 때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얘의 한 변의 길이,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얘니까 3 곱하기 2x-5 그 다음 더하기 얘가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니까 4x는 65 이렇게 되죠. 65cm. 그래서 x만 들어가 있는 x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x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집어넣으면 80이 되고 x는 이제 8이 되죠. 그리고 y는 x가 8이니까 y가 아니라 x가 8이라는 얘기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8이라는 얘기예요. 8cm. 그쵸? 문제에서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거를 보면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정사각형의 넓이는 8 곱하기 8이 되겠죠. 그래서 64 제곱cm. 그래서 그 연립방정식 활용해서 꼭 연립으로 풀어야지 나오는 문제가 있는 반면 연립으로 안 풀어도 그러니까 만약에 y로 놔도 결국에 계산을 그 x는 뭐 y는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식이 이제 복잡해지고 그 더 번거롭게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봤을 때 내용이 바로 나오는 건 그냥 그 문자 미지수를 한 개로 놓고 식을 세워서 풀면 더 간단하게 빨리 풀 수 있어요.